그지? 용현이 기억나? 방학 때는 했어. 아, 방학 때. 아, 그때도 안 했어? 내신 대비 때 하자. 자, 가자. 일단 뭐 요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뭐 쓸 필요 없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거 지난주에 했겠지? 요 공식에서 얻어 나오는 거 공식만 쓸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고 설명을 이제 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그냥 대놓고 쓰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뭐 도형 얘기다 보니까 다른 단원인 것처럼 막 원방인 것처럼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답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체에서 나오는 활용형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문제. 근데 이 녀석은 오늘 내가 설명을 하진 않을 텐데 똑같은 말로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직선이 주어지는 거.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니? 용용용. 뭐라고요? 아, 신발끈. 그래, 신발끈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원래 서술형이다.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A, B, C 그 방법을 다 얘기해보라고. 키워드만 던지지 말고. 아, 그렇지. 일단 뭘 구해요? 직선 BC를 구합니다. 맞죠? 자, 만약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다면은 뭐 BC를 하든 AC를 하든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세 직선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A를 내려요. 뭘? 수선의 발을? 그래요. 수선을 그어요. 그 다음 그렇지. 자, 만약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다면 BC를 가지고 직선을 만든 다음 그 두 점 말고 다른 한 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죠? 높이가 됩니다. 만약에 세 직선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다면 교점을 찾고 교점을 찾고 교점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 교점으로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를 어쨌든 높이로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변은 B와 C의 사이의 거리로 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좀 더 기본형이죠. 맞죠? 직선 하나만 딱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을 찾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면 교점도 찾고 교점도 찾고 교점도 찾아서 요 두 개의 교점들은 뭐 해주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또 써주고 요 교점은 뭐 해주세요?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또 찾아주고 해서 계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무조건 아무런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 높이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세 직선에 대해서 관계를 읽어서 혹시 둘이 수직한 건 없는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세 직선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알았죠?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진다는 걸 잘 판단하고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내가 지금 어디다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넣어놨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넣어놨죠. 활용형으로.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두 직선 중 한 직선에서 아무나 점의 좌표 아무나 하나를 또 찾아요. 아무 직선에서나 아무나. 그래서 점의 좌표는 아무거나 빨리 찾기 쉬운 점 아무거나 하나 찾은 다음에 아무거나를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어쨌든 아무 점이나 찾아서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맞죠? 어디를 잡더라도 항상 거리는 똑같거든. 심지어 이 직선에서 점의 좌표를 찾아도 똑같아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x-3y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4x-3y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만약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은 위쪽 직선에서 점을 찾을래? 아래쪽 직선에서 점을 찾을래? 왼쪽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에서 찾을래? 오른쪽에서 찾을래? 점을? 왼쪽에서 찾을게요. 몇 콤마 몇으로요? 그렇지. 0,0이요. 오늘은 3,4 안 하네. 그래요. 0,0이라는 점을 찾든 3,4를 찾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거리를 구해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찾든 답이 나옵니다. 맞죠? 맞죠? 유주 오늘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다운이요? 너요. 네. 렉 걸렸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식이 있습니다. 알았죠? 교과서에 없어서 우리가 못 쓰는 걸 뿐 실제로는 있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요 문제. 일단 답을 왜 지웠니 근데? 아까 5였냐? 거리 찾아보자. 0,0을 잡아가지고요. 구합니다. 맞죠? 거리 구해보자. 거리 얼마야? D는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그리고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5. 맞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 1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너무 내가 단순한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갑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잘 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가자. 그럼 얘는 평행하니까 x에게서 똑같겠죠? y에게서도 똑같겠죠? 물론 장난을 치기는 한다.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이럴 수는 있다. 그래도 평행한 건 맞지? 그때는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뭐 분수로 가기 싫으면은 2, 2, 2 하던가. 알았죠? 개수는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나 하나 찾으라 그랬죠. 나는 일단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거리를 구해주면 뭐 나와 얘들아? 루트 x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분의 a의 x1 플러스 by1 플러스 d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다.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대입해봐. ax1 플러스 by1의 플러스 c 얼마야? 0이거든.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c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절대값에 d-c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봐. 빨간색만 잘 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라고 하면 점의 좌표를 구하지 말고 아까 내가 개수만 똑같이 맞춰달라 그랬죠. 그럼 이 직선으로 가든 이 직선으로 가든 어차피 x개수와 y개수의 제곱의 합은 얘입니다. 맞죠? 분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두 직선을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알았죠? 현우 알겠어? 그래서 C 빼기 D 또는 D 빼기 C로 분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또 쓴다 또.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점의 좌표만 고민해서 3,4 같은 거 이상한 거 찾지 말고 그치 예연아? 뭐 하시면 된다고?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개수 제곱해버리고 y개수 바로 제곱해버린 다음에 분자는 뭐? 둘이 빼서 5 해서 답은 1로 가시면 된다고요. 알았죠? 요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처럼 사용하는 거. 알았음? 상수항끼리 뺀 거가 분자로. 알았지? 유주 알겠슈? 오늘 쟤 내 말 쌩까기로 맘먹었나 봐. 아니라고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 상수항끼리 빼면 된다. 분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 원방으로 가보자. 자, 하은아. 오늘부터 이제 원방 시작할 건데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동그란 게 뭔데?
아, 그렇지. 그렇죠. 그거죠. 방금 말한 거. 결국 원은 뭐다? 한 점. 아, 왜 이렇게 진도? 한 점이 등장하죠? 한 점. 그래서 으로부터. 그렇지. 거리가 일정한. 에이? 일정한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일정한 모든 점들이 집합. 그래서 원래는 점의 집합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는 집합을 안 배운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요즘? 지금 단어에서 맞는 말은 뭐다? 자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서 그리고 한 점은 주어져 있겠지. 그리고 거리가 일정하다. 그 거리는 r이라고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뭐 해주시면 돼요? 자취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거리입니다. 그게 뭐면 돼요? r.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뭐 해주심? 제곱해주시면 원방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자, 선우야. 요렇게 써준 녀석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부르니 표준형이라 부르니? 처음 배워? 아, 그래? 자네, 혜린이. 아, 표준형이죠?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야? 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든 뭐든.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예요? 예쁜 거. 이뻐? 뭐라고? 그럼 용현이는 일반형인가? 아, 미안해. 자, 나쁘다고? 아, 표준형. 뭐하다 말했냐? 아, 표준이라는 단어가 약간 기준?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뭐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도형도 말 그대로 도형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되는 놈. 그거를 다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놈이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이차함수도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뭐 가지고 그래프 그려? 일단 뭐부터 찾아? 꼭지점을 찾거나 축을 찾거나. 맞죠? 어쨌든 완전 제곱꼴로 고치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묶어놓은 녀석이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놈. 최고차익에서 부호 바로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놈. 직선도 마찬가지야. 기울기와 y절편. 그걸 필요하잖아. 그치? 직선을 그리려면.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꼴로 만들어 놓은, 그렇지. 걔가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중심의 좌표 a, b 한눈에 보이고 있지 않나? 요거. 맞죠? 이 중심이죠? 그리고 얘가 뭐야? 반지름 한눈에 보이잖아. 그림 그리기 편하게 묶어놓은 녀석이 표준형이에요. 뭐 지저분하다 예쁘다는 아까 얘가 막 지저분한 거 뭐 무슨 형은 뭐 깔끔한 거 무슨 형 하니까 유주가 반대 아닌가 이러고 있잖아.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해놓은 녀석? 전개해놓은 녀석도 있습니다. 맞죠? 항상 3개를 다 묶어서 그냥 C.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두 문제를 내가 지금 보여줄 텐데 자, 가자. 세 문제로 가자.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본 문제. 야,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1,3이다. 이건 안 써도 돼.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이거 원방 못 만든 사람 없지? 맞죠? 그리고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1,3이다. 원의 방정식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미쳤나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y에 마이너스 뭐 11는 0 해놓고 나서 반지름을 찾으시오 라고 해도 할 수 있다. 그죠? 못한 사람 없죠? 자, 이건 너무 기본 문제고 그 다음 또 기본 문제 뭐 지름의 양끝점 주어지는 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을까? 현우 처음 배우니까 잠깐 얘기할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의 원방 구하기. 뭐 해야 돼? 뭐라고요? 하은이 뭐라고? 아, 너 아니야. 혜린이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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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결국 현우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뭐 필요했어? 직선. 기울기랑 한 그렇지. 근데 주어지는 게 두 점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뭘 찾으러 가야 돼? 필요하다고 한 게 너가 두 개 있었잖아. 기울기와 한 점. 근데 두 점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얘네 만들어야 되지. 뭘 만들러 가면 돼?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 만들러 가면 되지. 필요한 재료들을 다 찾으러 가면 되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뭐뭐 필요해?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심과 반지름을 준 게 아니라 기름의 양 끝점의 좌표를 줄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원. 뭐랑 뭐?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2예요. 자, 왜? 뭐 이상해? 뭐? 뭐 임마? 너 왜 오늘 나한테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했다고? 0,0 뭐 0,0이면 될 걸 뭐 굳이 저딴 식으로 잡아요? 약간 이런 의미 아니야? 자, 어쨌든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뭡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찾아봅시다. 뭐 하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찾아야 돼? 반지름 길이 찾으러 가야 되죠? 맞죠?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이 줬을 때 원도 너무 기본형이라서 뭐 딱히 내가 지금 설명 안 하려고. 현우 됐어? 네. 아마 내신 고정에는 스텝 1에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유형이 옆에 하나 더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좀 쉬운 걸로 하나 하고 가자. 자, 두 개의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두 문제를 한번 방향만 잡아봐. 내가 지금 점의 좌표 막 잡은 거다. 알았죠? 방향만 잡아. 2,4 왜? 너무 2 이렇게 맞춰놔서 이게 틀릴라. 자, 이렇게 만들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볼래요? 이거랑. 야, 잠깐만. 아직 썼냐? 이 문제? 안 썼지? 샤프지? 줘도 되지? 화내지 말고. 갑자기 문제가 떠올랐어. 이걸로 바꾸자. 자, 봐봐. 옆에다 쓸게. 풀어봐. 알았죠? 풀어봐로 바꾸자. 자, A 4,6 B 마이너스 2,4 C 6,0 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 0,0 2,2 마이너스 4,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 외접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기. 잠시만요. 어차피 틀렸어요. 봐요. 자, 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걸 빼고 생각을 하면은 풀이는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용이 네가 말한 거 그거는 조용히 하고 있어. 그건 솔루션 3로 갈 거니까. 자, 솔루션 1, 2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두 문제가 다른 거 알겠어? 같은 문제인 것도 알겠어? 일단 같은 문제인 거 뭐가 같아? 그렇지. 결국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같은 말이죠.
맞죠? 근데 얘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써보려고 했네. 세 꼭지점을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그 녀석의 외접어는 결국 세 점을 지나는 거죠. 같은 문제입니다. 거기는 같은 문제. 그럼 뭐가 달라? 다른 게 뭐야? 점의 좌표가 다른데요. 그거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요? 겹치는 게 있다고? 어디에 겹쳐? Y좌표가 어디가 겹쳐? 모르겠어요. 자, 뭐가 달라요, 용현아? 아, 뭐가 달라요? 유주야, 뭐가 달라? 둘이, 점이. 아, 이름이 다르다. A, B, C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겁니다. 멋있대, 유주야. 뭐지, 이 분위기? 자, 원점이 있다와 없다로 나뉩니다. 그게 너희들 교육과정 때문에 그래. 자, 점이 주어져 있고 원을 구하세요. 세 점을 지난 원을 구하세요에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 뭐냐면 바로 외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 내가 아까 마플에서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 문제가 세 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해볼래.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너희들이 바로 외심을 찾으러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바꿔버렸어요. 자, 간다. 결국은 이 원 자체가 외접원이거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왜? 아까 내가 현우한테 물어본 건데 다들 뭐 외접원이든 뭐든 어쨌든 원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이 필요하거든. 외접원의 중심이 다른 말로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심이잖아.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러 갑니다. 어느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평면 좌표 단원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외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니? 외심을 일단 뭐로? 미지수 x, y로 잡아요. 맞죠? 그리고 외심을 내가 p라고 좀 이름 좀 붙일게. 어차피 풀이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해줍니다.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해요? AP와 BP와 CP가 같다. 이게 외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리고 평면 좌표에서 거리와 거리가 같다는 건 결국 어떻게 풀라 그랬어? 제곱들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XY에 대한 방정식 하나와 이 XY에 대한 방정식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알았죠? 이하과정 생략.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어떤 풀이? 결국 우리 2차 함수에서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하면은 뭐하니? 그 2차 함수에다가 보통 점의 좌표를 대입해버리잖아. 원도 결국에는 세 점이 주어져 있든 두 점이 주어져 있든 어쨌든 원방. 지나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됩니다. 맞죠? 대입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어? A, B, C 3개. 왜?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 3개니까. 어디를 보면 표준형을 보더라도 미지수는 A, B, R. 일반형을 보더라도 미지수 A, B, C. 자, 그럼 여기서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 쉽다면 일반형은 지금처럼 미지수 잡아서 연산하기 편하게 해둔 게 바로 일반형이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을 쓸 거야? 일반형을 쓸 거야? 일반형을 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일단 잡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대문자 EX, 진짜 대문자 BY, 대문자 C. 그럼 미지수 몇 개 있어? A, B, C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에다가 각각 뭐 해버려요? 4,6을 대입한 AB에 대한 식 하나. 마이너스 2,4를 대입한 AB에 대한 식 하나. 6,0을 대입한 AB에 대한 식 하나. 3개 뭐 하시면 됩니다? 연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솔루션 2를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옛날에는 이게 모범 답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 감점시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는 이 풀이를 버리세요. 왜? 너희들이 지금 1학기 때 여러 가지 방정식,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거기서. 맞죠?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3개짜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너희들의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게 바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입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닌데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지수 3개짜리잖아. A, B, C. 그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보통 쌤들이 설명할 거라서
그 풀이를 안 쓰면은 교육과정에 벗어났다를 떠나서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안 했으니 틀렸어 라고 감점이 됩니다.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현우 알겠지? 근데 얘는 달라요. 왜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잡을 때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일반형으로 잡아요. 그때 0,0을 대입을 바로 했다 치면은 C가 뭐가 나와? 0 돼서 사라집니다. 오케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미지수 2개짜리 연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요즘도. 그래서 2개를 구분해 주세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됐지?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 유형이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좀 센 같은 기본적인 문제집, RPM 같은 좀 더 쉬운 문제집에서는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 마플은 없는데. 내신 고정이 높고. 알았죠? 유주 알겠어? 자, 그런데 얘는 있잖아. 이 문제라서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있어. 이 유형이 독특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하나만 딱 보면 좀 독특합니다. 유은아, 어떤 삼각형이지? 저 세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바로 보여야 돼요. 자, 솔루션 3로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라고. 외심 너무 귀찮단 말이야. 아니, 누가 봐도 원을 구하세요인데, 그지? 원막 문제인데 평면좌표 내용 외심을 쓰고 있잖아. 뭔가 좀 벗어나거나 좀 다른 풀이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야? AB? AB 맞네. AB의 기울기를 찾아봐요. 얼마 나와요? X가 6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했어. 얼마야? 6분의 2 얼마? 3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AC의 기울기를 구해봐. AC의 기울기 구해주면 어때? X가 2만큼 증가하는데 Y는 6만큼 감소해버렸죠. 2분의 마이너스 6이죠. 어머! 둘이 어때? 수직인 거야. 그러면은 AB와 AC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이 났다. 어디가 직각? 겹치는 점 A가 바로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외접원의 중심. 뭐야?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B와 C의 중점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2,2예요. 그러면 뭐 2,2에서 B로 가든 C로 가든 A로 가든 거리 하나만 찾아주면 되지. 뭐가 좀 심플하냐? 뭐 C로 갈까? 얼마야? 루트 20? 됐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는 그 원의 넓이 구하기라서 28가 답이거든. 너희들은 이제 원망을 내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2의 제곱은 20 하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거 현우. 자, 처음 배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우변 R 아니고 R 제곱이다. R 아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근데 20 맞냐? 20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은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직선에서도 직선 만들어봐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어? 직선을 가지고 뭔가 몇 가지 유형을 배우러 갔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 원을 만들어 봐에 대한 내용이 아직 덜 끝났어. 바로 뭐가 있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앞쪽에 막 우리 나머지 정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원 쪽은 아까 현우처럼 방학 때 못 끝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내신고쟁이 문제를 거의 못 풀고 숙제로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쟁이죠. 자, 간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접할 때? X축에 접할 때. 두 번째, 어디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세 번째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자,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과 연결이 됩니다. 중심에 X좌표가 관련성 있나요? Y좌표가 관련성 있나요? 용씨? 그렇지. 자, 간다. X축에 접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너희들 어떻게 필기할래? 원 잘 못 그릴 텐데. 자,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다? A, B라고 해보자. 자, 예현아, 벤지는 길이 얼마요? 그래요. 자, 여기 중심의 좌표 A, B입니다. 벤지는 길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B라고 하든 마이너스 B라고 하든 그게 길이로 나옵니다. 맞죠? 맞죠? 지금은 내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저 좌표가 미지수로 나오면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지 않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뭐로 잡으면 되겠네? 절대값 B로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뭐 나와요?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뭡니다? b의 제곱입니다로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손을 잘 기억해놔. x축에 접하면 중심에 무슨 x축에 접하면 중심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반지름에 연결됩니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성이 있음. 알았죠? 두 번째 y축으로 가보자. y축에 접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원이 붙어있던가 여기에 원이 붙어있던가 둘 중 하나겠죠.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아봅시다. 자, 유주야, 벤지는 길이 얼마요? 얘는 A요. 여기 있다. 유주야, 중심의 좌표가 A, B라면 벤지는 길이 얼마예요? 반진기. 그렇죠.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된다. 그래서 원방을 만들어주면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뭐 됩니다? 아이씨. a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랑 또 똑같죠? y축에 접하게 되면은 반대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과 연결성이 있음. 반드시 외워둡시다. 알았죠? 그런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러면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x좌표도 a, y좌표도 a. 반지름도 a로 가면 되겠지. 그런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너희들은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유형을 만나면은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세요? 식부터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림부터 반드시 그리세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뭘 판단을 해오세요? 도대체 이 원은 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1사분면에 존재하면 중심의 xy 좌표를 뭐로 잡으면 돼? a, a로 잡아볼까? 자,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a입니다. 맞죠? 3, 4분면에 접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절대값 a겠죠. 맞죠? 물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해도 상관없고 똑같아. 결국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x-a의 제곱, y-a의 제곱, 반지름도 a의 제곱. 아까 말했던 대로 세 개가 다 관련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만약에 몇 사분면에 존재하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중심의 좌표를 구해봐. a,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원방을 만들 때 중심의 좌표 부분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개가 다 관련성이 있다가 아니라 x, y 좌표 둘 다 반지름엔 관련성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의 좌표와 y 좌표가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몇 사분면에 존재하니 이거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간다. 그럼 이번에는 당신들이 문제를 풀어볼래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야, 너네 반은. 쌤은 어디 갔냐?
하... 응. 자, 찾으세요. 중심이 이거 마플에도 없어가지고 직선 3x 플러스 2y는 10 위에 있는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 구해세요. D. 질문 안 받습니다. 푸세요.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뭐부터 판단하자? 왜 부러져 있냐? 뭐부터 판단하자?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저 중심이 있는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까? 어때요? 살짝 넘겨보면 기울기는 음수, y절편은 양수. 맞죠? 그래서 대충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기울기 얼마야? 음수 2분의 3. 1보다 좀 급하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그리고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래서 요 위에 어디 있지 찾을 때 여기가 첫 번째 후보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 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래. 문제집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단 중심은 1사분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줘. 근데 난 일부러 그걸 뺐어요. 셀에 있는 거 뺐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아요? A, A로 잡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야? A, A로 잡았고 반지름의 길이를 A로 잡았다. 그럼 뭐 한 거야 이미? 오늘 방정식에서 뭐 한 거야 이미? XY축에 접한다는 사실은 썼지? 맞지? 그런데 아직까지 뭐 안 썼어? 노란 색깔 직선 위에 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노란 색깔 직선에다 대입을 해서 3A 플러스 2A는 10 해서 A는 얼마? 2라는 걸 아직 안 찾아왔었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다? x-2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은 뭐예요? 4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얘는 역시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아요? a, A로 잡으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a죠. 맞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뭐 찾아야 돼? a가 뭔지를 찾아와야 돼.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a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뭐다? x-10의 제곱에 y 플러스 10의 제곱은 100 해서 두 개가 다 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끝. 자, 그렇게 축에 접하는 원방 한번 쓱 풀어봤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유형이고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내신고쟁이는. 알겠죠? 물론 어려운 부분은 이쪽 파트는 아닐 거야. 파트일 거야. 자, 좀만 더 넘어가 보자. 지워도 돼요? 현우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 그림 그렸잖아. 도대체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고 원이 어디에서 XY축에 접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용으로 가보자. 세 번째 이용으로 가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얘 보고 순서 좀 맞춰가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걸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하자. 자, 간다. 이거부터 하자. 너네 그 자취 기억나지? 자취. 맞죠? 자취. 아닌데. 이것도 오래 걸리는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아, 이거 두 개 하고 잠깐 쉬자. 요걸로 해야겠군. 자, 이거는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요 두 가지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좀 이따 나오는 어떤 유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뿐. 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 현의 길이에서 현이 뭐야? 현이. 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한다. 맞죠? 그럼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이거 언제 했었어? 이거 그림 왜 이래? 언제 했었어? 중3보다 더 일찍 하지 이거 원래. 중3 때 하나? 어쨌든 현의 길이 중학교 때 배웠죠. 뭐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항상 그림을 요걸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직이다를 주면 너희들이 이등분이다를 찾든, 이등분입니다를 주면 너희들이 수직이다를 찾든, 둘 중 하나를 주고 너희들이 하나는 쓰지. 거기서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이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의 길이를 구해서 두 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줘요. 맞죠? 얘도 제공을 해요. 중학교 때는. 얘도 줘요. 그럼 이제 원방 다시 고1로 돌아와 보자. 수직이다 이등분 된다를 주니 안 주니? 안 주지만 너희들은 당연히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되는 거다. 그림 자체가 이게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지금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럼 지금 그것도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야. 그럼 지금까지 고1 거 쓰인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벌써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다 튀어나온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디서?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반지름 찾기.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찾으라고 해요. 얘가 뭔데요? 용민씨? 그렇죠. 어떤 거리? 자, 지금 나는 현을 막 그었지만 요 현이 포함되어 있는 직선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재료를 찾은 다음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끝. 두 번째. 접선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명칭은 앞으로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곡선 밖의 점 P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어요. 와, 그때 만나는 점을 보통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선의 길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다? 선분 PT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안 쓰기도 해요. 학교 시험에는 그래서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말 그대로 방금 말한 거 그대로 나와. 곡선 밖의 점, 원 밖의 점 P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에 대하여 접점을 T라 하자. 선분 PT의 길이는 이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근데 혹시나 접선의 길이를 쓸 수 있어서 나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럼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던 거죠. 접선을 딱 긋자마자 마법의 보조선 바로 뭐 그어야 돼? 중심을 향해 T에서 선 긋기.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만나며 길이는 뭐다?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또 직각삼각형 보이죠?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부로 넘어오니까 이게 다 주어지면 고등부 문제야? 중학교 문제죠. 그럼 고등부에서는 뭐? 역시 원방을 읽어서 반지름을 너희들이 찾아오는 것이며 얘 D는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세요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중학교 기하와 관련된 거지 원방이라서 독특한 건 전혀 없는 유형 두 가지 설명한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한 3개, 4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 최대한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 왜 졸리지? 일단 아까 아폴로니우스 원을 얘기를 했는데 자취 얘기를 했는데 자취의 방정식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등장을 하거든. 그 녀석 좀 하려고요. 자취 파트에서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가 있었고 움직인 점, 그 다음에 조건식 안에서 기본형이 있었고 각의 이등분선이 있었고
아폴로니우스 원이 있었어. 자, 글씨가 왜 이래? 기본형이 어떤 식이었냐면 뭐뭐뭐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를 구할 때 어떻게 달라 그랬어? 자취를 그리는 점을 항상 x, y로 잡아서 만족하고자 하는 식이 분명히 그 점 P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야. 한글로 나와 있든 식으로 나와 있든. 전부 다 뭐예요?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 풀이였고 저 식이 정리하면 답이었지.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가계이등분선과 아폴로니우스 원은 뭐가 좀 달랐지? 가계이등분선은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자취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었어. 하지만 우리가 풀이는 자취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만 해보면은 문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취처럼 풀었죠. 어떻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아폴로니우스 원은 전혀 반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자취라는 말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풀이를 할 때는 자취처럼 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자취를 쓰면 안 된다는 아니야.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활용형으로 많이 다른 것들을 구하러 갈 거라서 좀 빠르게 원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취로 풀지 않고 약간 외우듯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그 녀석을 떠나서 예시 문제 하나만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바로 내가 풀게. 자취 쪽 약한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두 점이 주어집니다. A라는 점이 나와요. 좀 이따 좌표 쓸게. B라는 점이 나와요. 그때 선분은 아니고 AB로부터 의 거리의 B라고 하든 AP, BP라고 하든 가 예를 들어서 2대 1인 점의 자취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또는 점이 그리는 도형 또는 점 P가 P 붙여야 되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할 거야. 알았죠? 자, A의 좌표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1,2라고 할게요. 여기는요, 2,8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이 녀석의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기본형에 속하니까, 일단 기본형에 속하니까, 조건식형에 속하니까, P의 좌표를 x, y로 둡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그냥 쓰면 되는데요. 내하늘곱은 외하늘곱 가주면 뭐야? 4 BP 제곱은 뭐예요? x-2의 제곱 너무 큰데? y-8의 제곱는 AP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 그래서 이제 전개해서 좌변을 몰면 되죠. 전개해주면 4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 3으로 나눌게요.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3y제곱 1창 마이너스 16y 2y 넘어왔다. 마이너스 18y x 마이너스 6x 3으로 나눴죠. y도 가보자. 마이너스 너무 크다. 16 곱하기 4가 뭐지? 64 넘어와서 플러스 4 68? 큰일 났다. 3의 배수가 아니라서. 나 뭐 계산 실수했나? 왜 3의 배수가 안 나오지? 2,8. 왜 3의 배수가 안 나오지? 3의 배수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노리고 만든 문제인데 잘못 만들었나? 아니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큰일 났다. 아, 얘가 마이너스구나. 아, 깜짝이야. 마이너스 64고 넘어서 플러스 4죠? 마이너스 60. 됐죠? 그럼 마이너스, 아까 얼마나 나왔니? 3으로 나왔지. 마이너스 20y. 몰라, 그다음 상상은 뭐 나오겠지.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64 더하기 4의, 이야, 4배. 마이너스 5. 68 곱하기 4, 마이너스 5. 267? 그렇게 화내지 말고. 267? 또 계산 실수했니? 이건 왜 3의 배수가 또 안 나와? 48, 32. 64, 24. 맞는데? 얘 5 맞아? 맞는데? 5 빼면 267 맞아? 맞는데 3의 배수 맞아? 아씨, 맞네. 그러면은 38, 24, 39, 27, 89. 아 참나 미쳐버리겠다. 아, 됐죠? 네, 그러면은 뭐 x-3의 제곱으로 고치고 뭐 y-10의 제곱으로 고치면 계산할 시간 다 보내네. 답변이 지금 109예요. 근데 89. 20이 더 필요했지. 우변에 2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면 자취처럼 푸는 거야. 맞게 풀었죠? 됐죠? 그런데 또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아폴로니우스 원은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자, 간다. 결론부터 먼저 요거 정리부터 해줄게. 그래서 문제에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지금 저 문제의 유형도 기억하세요. 항상 두 점의 좌표를 줘요. 그래가지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만든 문제를 보면은 어때? 내가 AP, BP라고 했지만 어쨌든 2대 1이랑 길이 B. 맞죠? 그래서 어쨌든 거리의 B가 M 대 N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런 점 P의 자취.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근데 저기 있는 것처럼 점 P의 자취, 점 P가 그리는 도형 또는 점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야. 근데 이 녀석의 문제 풀이. 외웁시다. 뭐예요? 두 점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뭐한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풀어야 돼요. 알았죠? 뭐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까? 아 맞아 저렇게 풀었어 하는 사람 있을 거다. 자 위에 문제 그래서 어떻게 푼다?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내분 외분을 더 빨리 찾는 방법이죠. A B 자 간다. 2대 1 내분점 어디야? 3등분점 중 여기 맞죠? 내분점 몇 콤마 몇이에요? 자 A에서 B를 향해 갈 때 지금 세 칸으로 나눴죠? X좌표를 보니까 어때? 3만큼 증가하지. 아 그럼 한 칸당 1만큼 증가하면 여기는 몇? 1, Y좌표 6만큼 증가했죠? 한 칸당 2씩 증가시키면 되겠네. 두 칸 이동했으니까 4만큼 증가. 6. 내분점 빨리 찾았죠? 외분점은 어디야? 2대 1이니까 2대 1. 요 길이만큼 더 가면 되겠지. 그럼 X좌표가 3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3만큼 더 증가. 5. 6만큼, 이게 겁나 컸구나. 6만큼 증가했으니까 6만큼 더 증가 14. 여기가 외분점. 그 두 개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가 답이야. 그래서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지름의 양끝점 아까 했던 거. 두 점의 중점 몇 콤마? 3 콤마 몇? 10. 그게 중심의 좌표로 바로 나와요. 알았죠? 3 콤마 1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 둘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지. 얼마야? 루트 20 나오잖아.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음? 외울 수는 있겠지? 문제 유형도 기억하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이게 아폴론 지원이구나를 알아야 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P의 자취라고 문제는 항상 등장합니다. 알았죠? 그게 한글로 저렇게 줄 수도 있어. 그냥 두 점 A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 P의 자취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지금 여기 써준 것처럼 AP 대 BP는 2대 1인 점 P의 자취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렇게 만나면 너희들은 그 B를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을 찾아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써버리면 돼요. 외울 수는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넘어간다? 원방이 일치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 늘 보면은,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M 대 N인 점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내분점이 있잖아. 내분점도 결국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이거든. 이런 점 하나 있죠? 하나의 예시를 찾았어. 두 번째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인? M 대 N인 점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잖아. 맞죠?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어떤 거? 얘가 M이고 얘가 N인 거. 어떤 거? 외분점도 예시 중 하나인 건 알아. 근데 그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야.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있겠어? 요런 거 있겠지 뭐. 그때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M 대, 이거 왜 이거야? M 대 N입니다. 맞나요? 맞죠? 이제 그림 보이냐? 뭐가 보이냐? 요 삼각형을 보면 M 대 N, M 대 N. 이등분선 오징어다. 등장했죠? 하나 더 있어. 보여? 나이키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M 대 N은 M 대 N이다. 이거 보여, 이거? 그거 뭐해? 이 선을 연장을 했을 때 결국 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의 외곽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등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곳이잖아. 그럼 지금 이 선을 쭉 연장했으니까 이만큼이 180도란 말이야. 근데 180도를 툭 잘라서 이거 절반, 이거 절반.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더한 건 몇 도?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런 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뭘 만족하는? 요 노란색 끝점 요거 내분점이었죠? 그리고 이쪽 빨간색이었네?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90도가 되는 이런 점들의 자취.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B래.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항상 90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학교생들이 이렇게 잘 증명 안 하신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좀 반의 수준이래. 성적이 낮은 애들은 이해 못하거든. 그래서 학교생들은 그냥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한 다음에 해보니까 결과가 어때?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거 일치하지? 앞으로 이렇게 외우면 돼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원래 증명은 이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저렇게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풀려고 한다? 아폴로니우스는 활용형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너희들은 아마 내신고쟁이 있을 거라서 풀어오고 나서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합시다. 두 가지가 등장할 거예요. 뭐냐면 삼각형 PAB의 최대, 보통 최대 값을 구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각 PAB의 최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각의 최대 값, 즉 각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각 PAB가 최대일 때의 P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거야. 또는 각 PAB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최대인 경우의 뭐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결론 간다. 결국 P는 어디에 있으면 돼? 빨간색 위에 있으면 되지. 맞죠? 그때 AB는 여기 있다. 삼각형 PAB가 가장 커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면 돼? P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 밑변이 고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면
평행선 넓이가 최대겠고 그때의 높이는 반지름만큼 올라갑니다. 알았죠? 아폴로니우스 원의 반지름 구하세요 문제예요. 두 번째, 각 PAB의 최대는 바로 A에서 근 접선일 때의 P가 나옵니다. 그래야 각이 가장 커지는 거거든. 그럼 그놈의 각을 구해요? 아니요. 접선의 방정식 아직 안 배운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면 중딩 때처럼 빨간색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탄젠트를 구하든 코사인을 구하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는 중심 찾을 수 있고 A라는 걸 가지고 이걸 찾을 수 있어서 요것도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거든. 그걸로 코사인, 탄젠트, 사인 같은 거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내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너희들이 문제로 풀어. 알았죠? 네, 꼭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넘어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음. 아이 춤차.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또 있네. 어머나. 자 가자. 뭐 있냐면 오늘 원 못하겠다 다. 지금부터 열 찾자. 알았지? 어떡하지? 두 원, 예. 자, 직선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뭐 있어요? 두 직선의, 이건 안 써도 되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떻게 썼죠? 한 직선의 방정식이 ax, by 플러스 c는 0이고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졌을 때 공식 어떻게 쓰라 했었어? 한 도형 그대로 쓰죠? 다른 도형도 그대로 쓰죠?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가 k를 붙여줍니다. 맞나요? 그래서 더하기는 0. 됐지? 자, 그 녀석이 사실은 이렇게 되게 좁은 범위에서 활용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방에서 새롭게 가르치지 않고 이걸로 가요. 두 도형으로 바로 갑니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두 도형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너희들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한 도형의 방정식 그냥 쓰시라고. 아까 직선 그냥 썼듯이. 다른 도형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아까 직선 썼듯이.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가 k를 붙이시면 됩니다.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좀 심플한 데다 붙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차수가 낮으면 직선에 붙인다든지. 알았죠? 자, 그때 우리는 앞 단원에서는 그냥 두 도형이 직선인 것 뿐이었어. 그럼 직선 더하기 직선이고 k배를 해봐야 차수가 높아지진 않으니 결과는 무조건 직선이라서 문제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fx, y는 0이 1이고 gx도 1이라고 생각해보자. 둘 다 1이면 둘 다 뭘 가지고 있어? 괄호는 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도형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에다가 하나에다가 k를 붙여서 더하고 있어 지금.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k가 뭐라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린다면 이 차랑 둘이 사라지죠. y제곱도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 xy에 대한 1차식이 남았다. 무슨 도형이야? 직선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만약에 k가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x제곱 안 사라지죠. y제곱도 안 사라지는데 x제곱의 개수는 1 더하기 k고 y제곱의 개수도 결국 1 더하기 k입니다.
개수가 똑같으니까 양변을 만약에 1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또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죠?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원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억나죠? 배웠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나는 이걸 한 방에 그냥 다 설명하지.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이상 돌리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를 사실 한 방에 설명해요.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고 원에서는 설명 잘 안 하는데 우리 직선할 때 이렇게 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요거를 다시 했거든. 어쨌든 요 직선의 이름이 뭐예요? 기억나는 사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둘 중 뭐가 중요할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중요할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중요할까? 직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봐봐. 이건 쓰지 말아봐. 너무 단순해서 바로 지울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준다. 알았지? 두 원의 방정식을 주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라고 물어봤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쓰면 되죠. K에 마이너스를 넣겠다는 얘기는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빼주세요입니다. 물론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빼면은 답이야. 근데 만약에 두 원의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의 교점을 지나고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어디까지만 읽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까지만 읽어서 일단 뭐 써야 돼? 이 공식을 씁니다. K는 미지수예요. 그럼 미지수 K 하나 남았지. XY는 변수고.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공식을 써보면 원방 썼고 K 붙었기 때문에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어. 원방은 주어지거든. 그럼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하는 작업이 바로 뭐야? 대입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애들이 보통 희한하게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이거랑 용도가 그냥 딱 구분이 되네. 근데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냐면 두 원이 있어요. 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세요. 이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돼? 자, 어디까지만 보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나왔으니까 K를 써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써요? 보통 K를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래 걸리고 포기를 해요. 겁나 지저분해. 오케이? 이것 때문에 내가 공통현 문제 직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자, 가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파트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통현이라는 새로운 명칭 쓰니까. 근데 이건 너무 쉽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하자 그냥. 요겁니다. 얘도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라는 문제는 공통현 문제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기 이제 좀 치울게. 왜 그렇게 풀어줘야 되냐면 잘 봐요. 한 원이 주어졌어. 다른 원이 주어졌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두 점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점이 주어지면 딱 하나로 고정이지만 2개 가지고는 무수히 많은 원을 만듭니다. 이런 원도 있을 거야. 이쪽으로 겁나 큰 원도 있을 거고 좀 작은 원도 있기는 하겠지. 그치? 근데 그 내가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한 원들이 전부 다 어때? 흰색 원 두 녀석의 공통현인 얘를 이 원도 현으로 가지고 있지. 이 원도 현으로 가지고 있고 이 원도 현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원들이 저 빨간색 선분을 현으로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을 찾아보래. 그럼 어차피 가져야 되는 저 빨간색 선분, 즉 현이 그 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현인 지름으로 돼버리면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을 찾아주시는 게 바로 답인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문제를 풀어봐요. 내신고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풀이가 어떻게 들어간다? 공통현을 이름으로 하는 원. 그래서 원을 푸는 게 아니라 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공통현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니? 그럼 하나 더. 아, 점점 이거 설명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이 파란색은 쓰지 마. 이해만 해.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 원을 결국은 찾긴 찾아야 돼. 원의 중심은 이 두 개의 중점. 오씨, 그러면 이 두 개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아닙니다. 공통현과 두 원의 흰색 원 두 개의 중심을 연결한 선의 교점으로 가면 돼. 이거는 설명 안 할 거야. 이건 너희들이 직접 찾아요. 힌트는 던졌지만 이거는 원래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중심을 찾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교점 구하지 마세요. 알았죠? 두 번째, 중심을 찾고 나면 뭐가 필요해? 결국 반지름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요 녀석을 찾으러 가는 게 지름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름은 흰색 원 두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도형의 길이야? 공통현의 길이죠. 다시 여기 볼까? 지름의 길이를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공통현의 길이 찾는 문제야. 맞죠? 그러면 뭐가 짬뽕된 문제네? 공통현 문제와 현의 길이가 짬뽕된 문제야. 현의 길이 아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설명했잖아. 중등기야. 공통현은 방금 찾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 두 개를 짬뽕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너희들이 풀어와봐요. 아마 질문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봐봐요. 알았죠? 최소인 원 찾기. 어쨌든 얘 때문에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약간 의문점을, 물음표를 남긴 채로 오늘 수업 진행할 거야. 알았죠? 힌트는 말로 다 던져줬어요. 주기는. 어떡하지? 우리 수업 아니 숙제 어떻게 내지? 다 못 나간 채로? 어쩔 수 없다고? 홀수법만 푼다고? 갑자기? 아니 설명 안 하는 유형이 있는데 홀수법만 풀면 그거 어떻게 돼? 아, 스텝 3를 빼고? 그러면 근데 그러면 현우는 원방 처음이라서 못 푸는 문제 너무 많을걸? 내가 풀 수 있다 없다도 구분하기 힘들걸? 뭐라고? 아, 스텝 1만 하자고? 이마돼요. 맞지? 자, 내가 그래 스텝 1, 2만 나가는데 1도 다 못 나가고 2도 다 못 나갈 겁니다. 내가 번호를 써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풀어오고 급하게 나가지 말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풀이 조금만 하고 바로 진도 나가서 이동까지 할 수 있으면 해버리던가 아니면 일요일 날은 내신 대비 교재로 넘어가던가 하자.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질문 잘 보고 푸세요. 아셨죠? 아니 오늘 그냥 마플 시너지로 프린트 내줄까? 숙제를? 내신 고쟁이 없애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은 한 120문제 정도 나가거든. 근데 내신 고쟁이는 그 다음 숙제로 나가는 거죠. 아니야, 여기까지 하자.